뜨거운 인물 3인방을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진 의원 등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이 됐죠. 당내 공개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권영진 의원이 원내대표실에서 보인 언행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징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아무리 사과해도 너를 쫓아내겠다. 스스로 나가라. 안 그러면 제명하겠다. 이것이 우리 당의 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 용인되고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그냥 관용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절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윤리위가 원래 7명인 거죠. 그중에서 2명이 그만둬서 5명인데 2명이 또 회의 안 오고 그럼 윤리위원 3명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해서 징계를 결정해야 된다는데 그게 정당성은 있는 겁니까? 윤리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오고 안 오고는 의결정족수를 맞출 때 그때 필요한 얘기고요. 예. 네, 그래서 윤리 부분을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원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원내 부대표단 입장문을 보시면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라는 모습은 공당의 구성원이 아닌 조폭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라고 원내 부대표단이 입장문을 낸 상황이거든요. 사실 전현직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이 있었던 사례는 헌정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윤리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정확한 절차들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였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공식적으로 권 의원이 제 방을 방문하셔서 이제 사과 여사를 표시를 하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최고위에서 이렇게 탈당 권고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언급이 되고 윤리위에서 징계 개시 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원내 구성원의 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탈당시켜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폭력의 이제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자가 용서하고 선처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어요. 물론 징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유영하 의원처럼 강경하게 뭐 자진 탈당해야 된다, 뭐 제명해야 된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일단은 권영진 의원은 재선인 의원이지만 단순한 재선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니까 상당히 무게가 있는 국민의힘의 드문 그러한 중진 의원인데 저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굉장히 유감스럽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앵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는 원내대표 정점식 대표잖아요. 그러면 정점식 대표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중한 징계, 뭐 제명이든 뭐든 그런 걸 해야 된다. 우리 당에서는 이런 거 용납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직접적인 피해자가 내가 다 이해하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누군가 저를 누군가가 때렸는데 내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더군다나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입니까? 민주당 160석이 넘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110석도 안 되는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그 가장 초라한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 아쉽고 한 석이 아쉬운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대여 투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정권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저는요, 정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가 무슨 판결입니까? 정치를 정치답게 해야지 정치를 저렇게 왜곡돼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국민들로부터 더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어쨌든 정점식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요. 정점식 저 원내대표도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영아 의원도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발 국민의힘은요 좀 정치다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권영진 의원은 그렇고 이 박덕흠 국회 부의장의 낙선 요청을 해서 징계 대상에 올랐던 조경태 의원이 있죠. 최다선 의원인데 장동혁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연 정당한 징계입니까?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면피용 정치 보복입니까? 소신에 따라 헌정 질서를 지키자고 호소한 것이 내란에 대한 침묵을 거부한 것이 죄가 됩니까? 제1야당의 수장이 부정선거 운운하며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당윤리위원회는 저 조경태가 아니라 마땅히 장동혁 대표에게 중징계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선영 부대변인.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 반면에 조경태 의원은 내가 뭘 잘못했냐. 장동혁 대표를 징계하라. 완전히 반대로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징계 정치 한다고 했을 때 의원 수도 굉장히 많았고 뭐 대상이 뭐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처럼 특별하게 민주당이 보기에는 뭐 장동혁 대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반장에 쓴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었는데 이번 징계 딱 3명만 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정무적으로 약간 조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선을 넓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징계 명분이 약간은 조금 확실한 분들만 꼬집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조경태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한계나 아니면은 장동혁 대표 비판했다고 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지방의회에서 가장 징계 사유가 많은 것 중에 그 의장 선거, 위원장 선거할 때 다른 당이랑 손잡은 건데 예. 조경태 의원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처럼 김종혁, 배현진 의원 사례처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뭔가 다시 역풍받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번에는 약간은 전략적으로 3명을 잘 추렸다.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법원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것 같다. 자, 장동혁 대표 징계 논란에 직접 언급하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목표가 설정되면 함께 힘을 모아서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천해야만 합니다. 당선이 되고 나면 4년간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리고 다시 공천 때만 되면 잠깐 나타나서 공천 주는 사람에게만 매달려서 공천받고 또 다시 3년 6개월을 잠수 타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라 4년 내내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총선은 아직 한참 남은 얘기긴 한데 뭐 지난번 총선 때도 뭐 민주당에도 뭐 비명 행사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특정 계파에 대한 공천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늘 정당에는 문제가 됐었는데 장동혁 대표 4년 내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또 그 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내대표가 있으면 됐지 뭐 당대표 뭐 필요해라고 했더니 원내대표 뽑을 때도 당원들의 입김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본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대안과 미래 소정파 의원들에 대해서 애들로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전에 이제 뭐 저 총선 후보들을 그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전제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던데요.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고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당내에서 계속 사퇴론에 이제 직면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면 돌파를 지금 선언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징계 국면이라든지 또는 당의 새 신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많이 지지하고 있는 구구의 강성 당원들 중심으로 본인의 그 당권, 그 당대표의 지위를 굳건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그 본인의 그 뭐 당내에서의 개혁이나 뭐 혁신이나 이런 방향이나 노선 투쟁 이런 것들은 안에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적어도 공당의 대표면은 헌법적인 선은 좀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전국선거, 재선거 이 주장들은 그 선을 좀 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비판들만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뚜렷한 무슨 해결책이나 결론 예. 이런 꼭지들을 따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당내에서 충분한 뭐 의총이나 수기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